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치수는 반드시 그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먼저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1에 x-1의 제곱 플러스 앞에서 1 더해줬기 때문에 뒤에서 1 빼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k-1인데, 여기에서는 아래로 블록인데 x-1에서 x는 1이 주어진 범위 안에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 안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아래로 블록인 최소값은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 1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1-2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k값을 찾을 수가 있고, k값을 찾았기 때문에 k에 다시 fx에 k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fx 값은 x-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 꼭지점 1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양끝값 중에서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질수록 더 멀리 올라가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를 x에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여기 처음 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 k인데 k가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정답 m은 20이 되지. 그래서 최대값은 20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직사각형 ABCD가 포물선 위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AB가 X축에 대해서 평행하고 AB가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그리고 CD는 X축에 평행하게 그려졌었고 CD는 이차 함수 위에 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차 함수가 나오면 좌표값을 먼저 설정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B의 좌표를 갖다가 A, 0이라고 잡아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A 좌표 여기서 잘못 적었네요. 대칭축이 0이므로 C가 마이너스 0, C가 0 마이너스 A, 0이 아니라 A가 마이너스 A, 0이 되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2A가 되고, 그 다음 BC의 길이는 얘 Y좌표하고 같기 때문에 Y값하고 같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C에다가 마이너스 A값을 집어넣어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2차 함수 위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이 되겠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AB의 길이 2A에다가 그 다음에 BC의 길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을 더해서 가로 더하기 세로에 2배를 해줘야지 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2배를 해주면,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0인데 표준형으로 붙여서 문제 풀어주면은 A가 1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 Y좌표 14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3번으로 가보면 3번 계속 1, 2평가에서 여러 번 나왔던 절대값 2개짜리인데, 절대값 2개짜리 문제 나오면 절대값 안에를 0만 들어준 값 2와 마이너스 1로 구간 나눠준 다음에 수직선부터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구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구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와 세 번째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보통 크다는 쪽에 등호를 많이 붙여주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크다는 쪽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줬고,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 안에가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서 집어넣어도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절대값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부호 반대로 빠져나옵니다. 부호 반대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해주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해주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 넘어가서 빼주면 플러스 10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 마이너스 2보다 크다를 이 첫 번째 그래프 위에 그대로 수직선 위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첫 번째 구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색깔 칠해주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양 끝값을 집어넣지 말고 양 끝값 아닌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중에 가장 대입하기 편한 값 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었을 때 위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플러스 얘는 플러스 나오니까 앞에 거는 부호 반대로 뒤에 거는 부호 그대로 집어넣어서 빼가지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하고 3x 더해주면 플러스 x만 남고 상수항 플러스 4하고 플러스 3을 더해주면 7 남는데 7이 저쪽으로 이항시켜서 빼주면 4만 남지. 그래서 두 번째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와 4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다 범위다 이렇게 적고 세 번째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경계값 말고 2보다 큰 값 3을 집어넣어주면 3 집어넣었을 때 둘 다 음수기 때문에 3 집어넣었을 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앞에 것도 플러스 그대로 빼주고 뒤에 것도 플러스 그대로 빼가지고 정리해주면 5x만 남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2 해서 5분의 12보다 작다가 되지. 그래서 5분의 12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 나와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을 다 합쳐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5분의 1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1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지. 그래서 5b 5에서 5분의 12를 갖다 곱해서 계산해주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2를 빼가지고 계산해준 정답은 1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4번에서는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사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의 사이 값이 나오면 우리가 2차 함수를 만들 때 2차 분식 만들 때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0 만들어준 값으로 만들고 x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0 만들도록 이렇게 2차 분식을 곱으로 해서 만들고 작다가 되겠지. 사이값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2차 분식 만들고 난 다음에 fx를 찾을 때 작다인데 사이값이니까 a를 곱해주더라도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a를 곱해서 적어줄 때 a가 부등호 방향이 작다인데 사이값이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f2x-3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x-3은 여기에 x 대신에 2x-3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고 x에 2x-3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a 2x-1, 2x-7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고 a는 양수기 때문에 그 부호 그대로 0 되는 값 2분의 1과 그 다음에 a 뒤에 거 0 되는 값 2분의 7 사이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분의 1하고 2분의 7 더해서 4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연립 2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x-3을 절대값 안에만 x가 있고 바깥쪽에 x가 없을 때는 구간 나누지 않고 x-3을 한 덩어리로 보고 원점으로부터 x-3으로 떨어진 거리가 k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원점으로부터 앞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k만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다 3을 더해서 3 더해주고 3 더해주고 3 더해주면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준 것이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 부등식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 사이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 정수 x가 3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정수 x가 3개 존재하도록 해주는 양수 k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x가 3 플러스 k와 3 마이너스 k라는 얘기는 둘 다 3을 기준으로 k만큼 양의 방향으로 k만큼 음의 방향으로 k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거리만큼 k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똑같이 움직였을 때 3 플러스 k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지 여기에서 여기 뒤로도 똑같이 한 칸 반 움직였을 때 여기 뒤쪽으로도 3에서 한 칸 반 움직이도록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공통 부분의 정수는 2하고 3하고 4가 들어가야 정수가, 이 바깥쪽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정수가 3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새까맣게 4 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까맣기 때문에 2, 3, 4까지 포함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3-k라고 하는 값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2까지 움직이면 얘가 비어있는 상태, 비어있는 등호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3-k라고 하는 놈이 2라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까지 가버리면 2도 빠져버려서 정수가 3개가 되지가 않지. 그래서 2보다는 작은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1보다는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1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1에는 등호 들어가고 2에는 등호를 빼서 3-k가 얘와 얘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3 빼주고 나서 양변에 마이너스 9 빼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면 지금처럼 1보다 크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2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 양의 방향 쪽에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음의 방향을 결정해주면 양의 방향은 음의 방향 움직인 것만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양의 방향에서는 굳이 따져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면 가우스 문제인데, 가우스 문제는 조금 문제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우스 x를 t로 치환해주면 가우스 x 더하기 2는 이건 어떤 수에다가 2만큼 더해주면 가우스도 더해줬을 때는 이 정수값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에서 그대로 2만큼 더해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가우스 x 더하기 2 대신에 t 더하기 2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인수분해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3, 5, 15 t 마이너스 5 t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t는 가우스 x를 t로 치환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t는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나온다는 걸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 가우스 x는 얘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인데 그 정수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연속되게 쭉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시작점은 똑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좀 크지만 5보다 작으면 전부 다 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들은 전부 다 4보다 작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5보다 작다를 해주면 정수가 4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가우스 부등식을 풀어줬고, 그리고 2차 부등식 얘가 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다행히 fx는 꼭지점이 정해져 있죠. 꼭지점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19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2k 제곱 마이너스 19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k 마이너스 3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지. 주어진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5 이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크면 나머지 값의 범위에서는 전부 다 0보다 큰 왼쪽에 그려지겠지. x가 마이너스 3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므로 f-2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도록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도 플러스 2가 아니라 f-2가 f-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18인데 인수분해 해가지고 2로 나눠주고 인수분해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크다라고 해주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또는 K는 3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인수분해가 부등식이 풀리지.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문제만 나오면 쫄아가지고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X축에서 움직이고 Y축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X좌표만, 그리고 Y좌표는 0. 얘는 Y축으로 움직이니까 Y좌표는 0, X좌표는 0, Y좌표만 움직이게 되는 거지. 1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km 떨어진 데에서 시작을 해서 속력이 4K로 움직인다. 속력 시속 4km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4km씩 T시간 동안 움직였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위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로 해주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0-4t 이렇게 잡아주고, 체하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가기 때문에 0 플러스 속력이 2km니까 2t로 잡아준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일 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2t 빼기 0의 제곱 0 빼기 마이너스 0 빼기 10-4t의 제곱을 해서 정리해서 표준형 고쳐주면 지금 현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 완전제곱식에서 t가 0, 이 완전제곱식 안에 꼭지점을 찾아주면 시간이 t가 2일 때 t-2의 제곱이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은 20, 루트 20을 갖다가 최소값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시간을 물어왔기 때문에 시간은 2시간이 정답이 되지. 8번 문제에서는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이다.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해서 식을 적어줬고,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나므로 마이너스 1,a 대입해서 식 찾아준 거지. 자, 9번 문제에서는 y는 2ax 더하기 1이 얘하고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이라고 그랬을 때 b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을 표준형으로 붙여서 기울기끼리 마이너스 4분의 b와 2a 둘이 곱이 2a와 마이너스 4분의 b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하고 b하고의 곱의 값을 찾았고, 그리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표준형으로 있을 때는 기울기끼리 서로 같고 상수항끼리는 서로 다르다. y절편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풀어줄 건데,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 서로 다르니까 2a는 6-2b와 같다 해가지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2b 이항시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데, 곱해서 2 나오고 더해서 3 나오는 것은 a가 2이고 b가 1이거나 a가 1이고 b가 2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똑같이 4 더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5가 되지. 자, 10번 문제에서는 두 점을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물어보는 문제지. EAB가 BC와 같다. 그래서 EAB와 BC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EAB와 BC를 식으로 비례식으로 적어주면 AB 대 BC는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AB 대 BC가 1대 2인데 지금 현재 AB 대 BC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비례식을 1대 2라고 식을 적어 놓고 AB가 1일 때
BC가 2로 가는 것은 직선 AB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경우가 있고 음의 방향으로 또 이만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것을 C2,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것을 C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2는 A에서부터 출발해서 C2까지 얼마만큼 갔냐? 한 칸 가고 두 칸 가니까 총 세 칸 갔지. 그리고 다시 B로 돌아와야 되는데 A에서 C2로 갔다가 C2에서 B로 돌아오는 게 내분점, 외분점인데 B로 돌아올 때 두 칸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A, B의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 바깥쪽에 C2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A좌표와 B좌표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 내분점처럼 3하고 마이너스 2 더해서 1분의 3, 2, 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를 더해주면 8. 똑같이 y좌표도 3하고 마이너스 2 더해서 1분의 3하고 6하고 곱해서 18.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18에서 6을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12가 되겠지. 그리고 C1의 좌표는 A서부터 몇 칸 갔냐? D로 한 칸 갔다가 그리고 B로 몇 칸으로 갔냐? 두 칸으로 갔기 때문에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다. 1대2로 외분하는 점일 때 1대2 적어놓고 둘 중에 작은 놈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준 다음에 계산할 때만 원래 B는 음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둘 중에 작은 놈에 곱해주고 둘이 더해서 1분의 크로스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더해주면 0 해서 C1하고 C2는 C1이 마이너스 4,0과 C2가 8,10인데 얘를 갖다 다시 한번 1대3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으니까 1대3 내분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정답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2다. 이런 식으로 내분점, 외분점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이것도 평면좌표에서 BC를 갖다가 1대3으로 수직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D라고 하자. 얘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를 2대3으로 해주면 B에서 앞에 것이 작으면 B쪽 방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B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가고 다시 C로 돌아왔을 때 세 칸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B에서부터 두 칸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세 칸만큼 C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BC의 길이가 4칸인데 여기서 두 칸 가려면 4칸 뒤로 움직였다가 2에서부터 C로 돌아올 때 4칸 가면 총 3배만큼 3만큼 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4칸 뒤로 가서 2의 좌표 찾아줬고 그리고 A, B를 1대2로 해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작은 쪽이니까 A쪽 연장선으로 먼저 출발해서 A쪽에서 BA의 A쪽으로 한 칸만큼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B쪽으로 두 칸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결국 A는 B와 F의 중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중점 둘이 AB의 길이와 AF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FEB의 넓이는 ABD의 몇 배냐 그걸 갖다 K1 배고 K1을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K1은 얘가 ABD의 넓이를 S라고 잡아주면 4S 1S 3S ABD가 1S일 때 ADC는 3S 그 다음에 FAC는 4S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아랫변의 길이가 똑같이 4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4S하고 더해준 FBC의 넓이는 전체가 8S가 되지. 8S가 되는데 지금 현재 FEB의 넓이하고
F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대 2니까 얘가 8S면 얘는 16S가 됩니다. 따라서 FEB의 넓이는 이 B의 넓이는 16S가 되고 그 다음에 ABD의 넓이는 S이기 때문에 K1배라고 했을 때 K1은 16배 16이 되는 거지. 그리고 AFC 삼각형 AFC의 넓이는 4S가 나오고 그 다음에 ABD 삼각형 ABD의 넓이는 똑같이 S이기 때문에 K2는 4배가 되는 거지. 4S니까. 따라서 K1 16을 갖다가 K2 4로 나눠주면 정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 다음에 12번 쪽으로 가보면 12번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안쪽으로 그려주든 바깥쪽으로 그려주든 여기서부터 X축하고 평행하게 Y축하고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예전에 피타고라스에서 이렇게 문제 풀듯이 그렇게 직선 X축 Y축에 평행하게 그려준 다음에 얘 마이너스 3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 몇 칸으로 갔냐? 5칸 갔다. X축으로 5칸 움직였고 3에서 5로 Y축으로 2칸을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칸만이면 얘가 좌표값들이 전부 다 이쪽 긴 쪽은 5고 짧은 쪽은 2고 짧은 쪽이 2고 긴 쪽은 5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뒤에 좌표값을 찾을 때 여기가 짧은 쪽이 2니까 Y좌표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위로 2칸만큼 위로 올라가면 0이 되고 1에서 5칸만큼 앞으로 가면 6이 되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A하고 B하고 더했을 때 정답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주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하거나 그리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하거나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교점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교점 연립해서 풀면 되지. 교점을 갖다가 세 번째 직선에 대입했을 때 지나간다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평행할 때 일반형에서는 A분의 A' 더하기 B분의 B'이 C분의 C' 하고는 다르고 A분의 A'과 B분의 B'이 똑같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K값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A분의 A', 2분의 K와 1분의 2가 서로 같은데 1분의 1은 같지 않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K값 나오지. 그리고 세 번째 연립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세 번째 직선에 대입해서 K값 찾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14번은 원방인데 3,2는 1사분면이 있는 점인데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그러면 3,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으려면 1사분면에 중심과 반지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중심이 R,R이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는 똑같아야 됩니다. 중심에 R,R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다. 그래서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원의 방식 세워놓고 3,2를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R 값을 찾아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R1, R2일 때 R1, R2의 합은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10이고 R1, R2의 곱은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13이다. 따라서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에서 2 곱하기 R1 곱하기 R2 빼준 것이니까 74가 나오는데 원의 넓이는 거기에 파이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74파이가 되는 거지. 자, 15번 문제에서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가 6, 5일 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6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5를 해서 중점 찾아주면 그게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2,2로부터 6,5까지의 거리 구해보니까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2,2가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2,2를 y는 2x에 대입해주면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고, 원의 방정식은 x 중심 나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5인데 풀어서 정리해주면 니은에서 주어진 것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은 최단거리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라고 할 때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항상 거기서 거리 구해서 반지름 빼주면 얘가 최소값, 반지름 더해주면 얘가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구해보니까 3루트 10이고 3루트 10에서 반지름 5cm를 빼주면 최소값, 반지름 5cm를 더해주면 최대값이라고 그랬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루트 10 마이너스 5와 3루트 10 더하기 5를 갖다가 곱해서 계산해주면 90 마이너스 25가 되어서 정답은 65인데 디귿에서 65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16번 문제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C1하고 C2가 있는데 C1은 마이너스 6,2가 중심이고 C2는 4, 마이너스 2가 중심이라고 그랬을 때 각각 얘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2를 C1, 4, 마이너스 1을 각각 C2라고 잡읍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 내려준 것을 H1, 여기 원의 중심 C2에서 직선에 수선 내려준 얘를 H2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지금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밑에 아래 직선의 수선을 그렸을 때 나오는 점 각각 H1, H2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고정시켜서 얘를 H1, H2라고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H1, H2가 가장 먼 거리일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준 여기서 수선 내려줬을 때 여기에서 이쪽에 수선 내렸을 때 파란색에서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잡아준 여기 H1에서 H2까지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얘의 길이는 얘의 반지름 2cm하고 같고 얘의 길이는 얘의 반지름 1cm하고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파란색 H1과 H2의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준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더해주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초록색으로 그려준 이쪽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1, H2의 최소값은 H1, H2 선생님이 그냥 고정시켜 놓은 H1, H2의 좌표값에서 반지름 1cm, 반지름 2cm를 빼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이 한 점으로 각각 수선 내려줬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파란색 직선 L과 파란색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 최소값은 직선 L과 초록색 직선들이 만나 수선으로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먼저 C1의 중심과 C2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쉽게 구해줄 수 있지. 루트 116이어서 2루트 29 다 이렇게 찾았고, C1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C1, H1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C2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L과 C1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L까지 거리를 각각 구해주면 2루트 2와 5루트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C1, H1, C2, H2의 길이를 각각 구해줬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그림으로 다시 봐서 여기에서 H1에서 아래쪽에 수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C2에서 이쪽에 만나는 그 점들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갖다가 H1 프라임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직각 길이에서 여기 H1하고 H2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H1 프라임과 C2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지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중심거리에서 C1으로부터 H1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H1으로부터 H1'까지 거리, 얘는 지금 C2에서 H2까지의 거리와 같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피타고라스 써줄 겁니다. 그래서 H1, H2 지금 선생님 표시한 그냥 좌표 고정시켜준 H1하고 H2의 길이는 루트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루트 116에서 C1으로부터 H1까지의 거리는 5루트이고, 그리고 C2로부터 H2까지 거리하고 H1하고 H1'의 길이가 같으니까 2루트 2를 더해서 피타고라스 해주면 H1, H2의 길이는 루트 18이다. 즉 3루트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H1, H2 선생님이 고정으로 주황색으로 해준 H1하고 H2의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파란색 길이는 3루트 2에 반지름 1cm, 2cm를 더해준 것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3루트 2에서 반지름 1cm, 2cm를 각각 빼준 연두색, 초록색 그쪽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곱은 3루트 2 더하기 3과 3루트 2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9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번외 방정식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이건 좀 쉬운 문제, 오늘은 좀 쉬운 문제들로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시험에서 나왔을 때 꼭 다시 풀 수 있도록 꼭 유형이라든지 푸는 방법들 안 보고 다시 풀어서 꼭 공부하고 오답 노트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이제 순열조합인데, 순열조합을 또 설명을 해보면,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남학생이 이웃해서 쓴다. 남학생이 이웃해서 쓴다 그러면 남학생 3명을 한 덩어리로 놓고 남학생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 수가 3팩토리요. 남학생 3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학생 3명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 둘, 셋, 4명이 자리 바꾸는 게 4팩토리요 해서 144가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쓴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쓰거나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 끼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3팩토리얼. 그런데 남자가 먼저 오거나 여자가 먼저 오거나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계산해주면 72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16이다를 찾았고요. 18번에서는 SMART를 가지고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82번째 자릿수를 구해라. A가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자들 다 계산해주면 나머지 4개의 문자 순열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해주면 24, 또 M이 나올 때도 24, R이 나올 때도 24 해서 계산해주면 전체 24 더하기 24 더하기 24 해주면 여기까지 나오는 총 문자는 72개의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4를 더해주면 82를 넘어서기 때문에 또 쪼개줘야죠. 그래서 S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나올 때 나머지는 3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6팩토리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주면 78까지의 문자가 나왔고, S가 그 다음에 또 6을 더해주면 84가 되어서 81을 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세분화해주면 S 다음에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SMA로 시작하면 뒤에 2개의 문자 남았으니까 2팩토리얼까지 계산해주면 80. 그리고 나서 S 다음에 M 다음에 R이 나올 때 SRMR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2팩토리얼이니까 맨 마지막 SMR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에서 맨 마지막 문자 2개를 더해주면 그게 82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지. SMR 다음에 A하고 T가 나올 때 A가 먼저 나오면 81번째, 그 다음에 SMR, T가 먼저 나오면 그게 두 번째. 그래서 82번째는 SMR, TA가 나온다. 그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9번은 어른 4명하고 어린이 3명인데, 어른은 그냥 표시상 A라고 적고 어린이는 C라고 적은 다음에 경우를 따져봅시다. 처음과 끝에 어른이 나오는데 처음과
옆에 어른 4명 중에 2명을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한다.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3명을 한 울타리로 놓을 건데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러고 나서 이 어른 2명, 나머지 2명과 어린이 3명 한 팀을 갖다가 자리 바꿔주는 게 3명을 자리 바꿔주는 게 3팩토리얼 곱해주면 계산해주면 432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하고 어린이가 번갈아 일렬로 쓴다. 번갈아 쓰면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번갈아서 쓴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세우는 경우는 어른 먼저 세워주고 사이사이 중간에 어린이를 끼우는 방법 4팩 3팩 곱해서 144가지가 나오고, C는 어린이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렇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어른을 세워놓고 어른 4팩토리얼, 그러고 나서 어린이는 이웃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빈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 끝 포함해서 사이사이에 5개의 빈자리 중에 사이사이 값 중에 3자리를 순서 상관하면서 어린이를 끼워 넣는 방법 계산해주면 1440까지가 나오지. 그래서 C가 가장 크고 A가 두 번째고 B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 숫자가 A, 100의 자리 숫자가 B, 10의 자리 숫자가 C라고 C고 1의 자리 숫자가 D라고 그랬을 때 A, B, C, D, A가 가장 1000의 자리 수가 가장 작은 수인데 B하고 C 사이에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B하고 C와 같을 때와 B하고 C하고 다를 때, 클 때와 같을 때로 나눠서 A는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가장 작은 숫자로 했을 때 A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부터 나올 수가 있지. A, B, C는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들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A, B, C, D로 A가 가장 작고 B가 그 다음이고 B하고 C하고 같고, 그리고 C하고 D하고 C가 D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B하고 C하고 같으니까 하나만 뽑아서 B를 뽑으면 C는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 A와 B와 D 3개의 숫자만 뽑아주면 되지. 크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D가 되고 중간 것이 B가 되고 가장 작은 놈을 A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이다. 9C3만 계산해주면 되고, 계산해주면 84. 얘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 다른 경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 중에서 다 다른 숫자 4개를 뽑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126.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 5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주면 210가지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보면 이것도 6개의 필통에 서로 다른 볼펜이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A에 어떤 1번을 집어넣고 B에 2번을 집어넣는 거하고 A에 2번 집어넣고 B에 1번 집어넣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순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볼펜 4개를 넣을 때 A와 C에는 반드시 볼펜이 들어가도록 한다. A와 C에 먼저 서로 다른 볼펜 2자를 넣는 방법 순서가 있기 때문에 4P2로 계산해주면 4개 중에 2개 볼펜 4자루 중에 2자루를 골라서 A와 C에 집어넣는 게 12가지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2자루 볼펜이 남았는데 여기 B, D, E, F 중에서 각 필통에 많아야 1개 들어가니까 2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볼펜 2자루 서로 다른 볼펜 2자루 순서 상관하면서 2자루를 집어넣는 방법도 역시 4B이기 때문에 12가지.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가 정답이지. 그리고 22번은 22번 문제에서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6이라고 그랬는데 두근의 합을 계산해주면 플러스 3이 되는데 4분의 MPR이 이게 두근의 합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4, 3, 12에서 12가 나오고,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곱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nc n-r이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가 있고, 이것도 nc n-r만 남겨놓고 4로 마이너스 10이 나눠서 마이너스 3끼리 약분해주면 6만 남지. 그래서 nc n-r은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OC 3하고 OC2는 서로 같다는 걸 배웠었지. 5명에서 3명을 뽑는 거나 5명에서 2명을 뽑는 거나 서로 같다. 얘 3하고 2하고 더해준 놈이 5가 나오면 그 중에서 다 3명을 뽑는 거나 2명을 뽑는 거나 서로 같다라고 했지. 5, 4, 3을 3, 2, 1로 나눠주는 거나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나 3, 3 약분되기 때문에 서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NC n-r은 NCR하고 같다. n에서 n-r을 빼주게 되면 r이 되지. n-r하고 같다. NCR하고 같다. 따라서 NCR은 우리가 앞에서 공식에서 NPR을 갖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이 NCR이기 때문에 NPR은 아까 첫 번째에서 계산해준 10이라는 식을 찾았고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R 팩토리얼은 2, 즉 2 팩토리얼이 2이기 때문에 R은 2가 되지. 그러면 NPR이 12라고 했으니까 R 대신에 2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n 곱하기 n-1인데 얘가 10이 나오려면 n은 4가 되겠지. 그래서 4하고 6하고 n하고 r하고 더해주면 4하고 2하고 더해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틀렸던 문제들 꼭 다시 복습해서 오답노트에 정리하고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